네, 새롭게 선보이는 헬스탐탐 시간입니다. 기자들이 직접 의료 현장이나 의료기술 현장에 다녀와서 그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증권부 제약바이오팀 정희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항상 기업 탐탐하다가 헬스탐탐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 주실 것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임플란트라고 들었는데 간단하게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임플란트가 대중화되면서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반면에 임플란트 부작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는 임플란트가 뭔지 제대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ID 치과 남지현 원장과 임플란트의 개념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했을 때 고려해야 될 점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D 치과가 최근 임플란트 전문센터를 오픈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임플란트 전문센터는 기존 치과에서 뭐가 다른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제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살펴봤거든요. 그 현장 소식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키워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보죠. 네, 2.3배라고 써져 있는데요. 조금 많이 늘어났다 이런 뜻일 것 같은데 설명 바로 들어볼게요. 맞습니다. 네, 국내 65세 이상 지난해 임플란트 환자 수가 2016년에 비해서 2.3배 늘어났다는 건데요. 네. 그래프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그 코로나 영향으로 다소 줄긴 했지만 51만 명 정도 기록을 했고요. 2016년 22만 명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2.3배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이게 2018년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임플란트 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러게요. 사실 임플란트 하면 약간 할머니가 하는 거, 할아버지가 하는 거 이런 인식이 좀 강하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정말 대중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치화를 시켜보니까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임플란트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부터 원리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정확하게 그거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임플란트 시술의 개념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지현 ID 치과 원장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 치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체에 거부 반응이 없는 티타늄 소재의 인공치근을 치조골에 식립하고 그 상방에 보철물을 연결함으로써 심미적인 기능, 저작 기능, 발음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치료입니다. 임플란트의 구조는 크게 치아의 뿌리에 해당하는 몸체인 인공치근과 임플란트의 목에 해당하는 쥐대주, 임플란트의 머리에 해당하는 치아 모형의 보철물로 구성됩니다. 임플란트 시술은 인공치근을 잇몸뼈에 단단하게 고정한 후 지대주를 인공치근에 연결하고 인공보형물을 씌워주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필요하다면 고리식이나 상악동 고상수를 동반해서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 이후에 식립된 임플란트 상부에 환자 개인마다, 부위마다 가장 적합한 보철물을 수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시술 기간은 보통 3개월인데요. 인공치근을 식립할 때 잇몸뼈의 양과 질이 부족할 경우 뼈 이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시술 기간은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대중화되기 전에는 치아가 소실됐을 경우 보통 틀니나 브릿지 시술을 많이 했는데요. 임플란트에 비해 관리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주변 조직에도 손상을 주는 등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브릿지나 틀니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이는 건전한 인접 치아를 삭제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고요. 뿌리 부분까지는 구현하지 못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치조골이 계속 흡수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치조골이 흡수되면 브릿지 하방에 공간이 생겨서 음식물이 낄 수도 있고 심미적으로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반면 임플란트는 틀니와 브릿지에 비해 심미적, 기능적 부분에서 우수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비싼 가격이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경제적인 부담도 덜게 됐습니다. 2014년 만 75세 이상, 본인 부담금 50%로 시작된 건강보험 적용이 2018년부터 65세 이상은 본인 부담금 30%로 평생 임플란트 2개까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게요. 임플란트 시술이 굉장히 비싸다는 인식이 참 강했었는데 이제 보험 적용도 된다고 하니까 또 달콤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화면 통해서 만나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용이라고 써 있네요. 그러게요. 어떤 의료 시술을 할 때 합병증, 부작용 이런 거 굉장히 고민 많고 걱정 많을 것 같은데 바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고 하지만 본인 부담금이 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면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고통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뭐 10명 중에 한두 명은 부작용을 겪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심할 경우 임플란트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임플란트 재수술을 하게 되는 원인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남지연 원장의 설명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제 임플란트 치료가 시작된 지 오래되기도 하였고요. 임플란트 주변에 치주 질환이 생김으로써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눕고 흔들리고 염증이 생겨서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당뇨나 흡연 같은 환자 요인도 있고 수술 시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드물게는 임플란트 제품 자체의 문제로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임플란트 부작용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둘러싼 잇몸과 임플란트를 고정하는 잇몸뼈까지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5에서 20년간 유지된 임플란트의 28%에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하면 심한 경우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부작용으로 인한 재수술은 초기 수술보다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통증도 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은 처음부터 잘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문가들은 치과 선택부터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치과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임플란트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가 상주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하는 분야에는 치과 보철과 치주과가 있습니다. 치과 보철과는 치아나 구강 조직이 상실됐을 때 인공 대체물을 이용하여 그 부분을 재건해주는 분야이고요. 치주과는 치아 주변의 조직, 잇몸이나 치조골 등을 치료하고 임플란트 수술, 치주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분야입니다. 단순히 치과 의사가 아니라 어떤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의사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의 수술을 진행한 뒤 식립을 실시해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등의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자체 기공소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기공소를 외부로 보내게 되면 환자분의 본을 뜨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지만 실제적인 구강 상태를 100% 전달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치과 내부에 기공소가 있고 전문 기공사가 상주하고 있으면 바로 환자분을 옆에서 보면서 그 환자분에게 적합한 보철물을 디자인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임플란트 시술을 성공적으로 했더라도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보철물 탈락이나 파절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지 제조사가 어딘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임플란트는 단순히 식립하고 치료 한 번 해서 끝나는 치료는 아니고 장기간의 유지 관리가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런데 금방 없어지는 병원이나 의사가 자주 바뀌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유지 관리가 어렵다 보니 수명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사용하시는 데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작용에 대해서도 영상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세 번째 키워드 오픈해 봅니다. 전문센터라고 써져 있는데요. 앞서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듯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좋은 곳에 이런 마음 있을 것 같거든요. 바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앞에서도 말했지만 임플란트에 대한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치과 내에서도 임플란트만 전담으로 하는 전문센터가 구축되고 있는데요. 아이디 치과도 지난달 임플란트 전문센터를 정식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가서 살펴봤거든요. 영상으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아이디병원 본원 2, 3층에 위치한 아이디치과. 치과는 17년의 운영 경력을 기반으로 지난달 임플란트 전문 센터를 정식 오픈했습니다. 아이디 치과는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 센터를 통해서 정확한 진료와 환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인 요소에서 치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임플란트의 첫 수술, 재수술, 다수의 임플란트 수술이 모두 가능한 아이디 치과 임플란트 전문 센터에 대한 환자분들의 기대감이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눈에 띄는 건 전문 의료 인력을 전진 배치했다는 점입니다. 치주과와 보철과, 교정과, 구강외과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의료진이 상주해 있었는데요. 환자의 케이스에 따라 의료진 간 활발한 협진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치과는 설명했습니다. 또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와 같은 최첨단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 점도 경쟁력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최고 수준 등급인 오스템 임플란트의 BA 등급 임플란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이디 치과의 임플란트 전문 센터는 개인 맞춤형 임플란트 시술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기성 지대주를 사용하지 않고 환자의 잇몸과 잇몸뼈, 치아 상태와 저작 습관 등을 고려해 맞춤 지대주를 사용하는 겁니다. 임플란트 주위에 생기는 임플란트 주위염의 발생을 낮추게 돼서 임플란트 수명을 길게 할 수 있고요. 상부 보철물 또한 자연치와 가장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음으로써 기능도 좋고 심미적으로도 훌륭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병원 4층과 2층에 자체 보철 기공소와 교정 기공소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1:1 맞춤 지주대 제공 등의 최적화 프로세스를 매뉴얼화했습니다. 환자들의 평생 주치의로서 과잉 진료 없는 정직한 치과를 목표로 하는 아이디 치과. 의료 서비스 만족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임플란트 전문 센터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저희 아이디 치과는 17년간 한 자리에서 환자분들을 지속해서 봐드리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이후에 임플란트를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유지관리 해드리고 있고,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구강의 다른 부분들도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한 자리에서 평생 주치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임플란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물론 아이디 병원의 임플란트 전문센터 현장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희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